카코포니에 무너지지 않고 예술하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예중 청취자 여러분들. 카코포니입니다. 이번 주도 어김없이 돌아왔는데요. 이번 주는 제가 집에서 찍고 나왔어야 되는데 좀 아침 일정이 조금 빠듯해서 이렇게 작업실에 와서 찍었는데, 작업실에서 또 마이크 켜고 찍자고 하니 또 원래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편하게 가기로 했는데, 편하게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마이크 켜고 하기가 조금 그래서 작업실에 창고에서 찍어보겠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창고에 이렇게 앉아서 찍고 있습니다. 창고에는 그냥 좀 아무 생각 없이 붙여놓은 저의 조각들이랄까요? 제가 경험하고 뭔가 느꼈거나 아니면 그냥 예쁘거나 아니면 그냥 별 생각 없이 붙인 이런 벽이 한 군데 있는데, 이 무드가 나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기회를 삼아 이렇게 팟캐스트를 여기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팟캐스트에 대해서 이번 한 주는 조금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왜냐면 뭔가 계속 이제 진행을 어쨌든 하고 있는데, 나는 어쨌든 소속사도 있고, 그리고 그 말은 제가 이걸 그냥 찍어서 저 혼자만 올리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제가 찍고 보내면 그걸 업로드를 소속사에서 해주시고 또 컨텐츠도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이러신단 말이죠. 근데 그런 어쨌든 노동이 계속 쌓이는데, 저는 원래 전략은 정말 힘을 더 빼고 그냥 계속 하자. 그냥 지금 현상 유지를 하면서 계속 하자. 어쨌든 뭐 많지는 않지만 이걸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고, 이걸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는 그래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고, 그러면 그 정도로도 나는 사실 되게 만족인 것 같은데, 날 팟캐스트를 한 이유는 좀 어쨌든 내 이야기가 지금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냥 계속하고, 좀 덜 심심하게 사람들 일상에서 내 이야기를 그냥 하는 것, 이런 것이었거든요. 근데 좀 생각을 해보니까 어쨌든 조금 더 그 소속사 직원분들이 일하는데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뭔가 자신의 노동력이 값지게 쓰이기를 바랄 거고, 또 성과가 조금은 있어야 좋지 않을까라고 조금씩은 생각하던 와중이었어요. 어쨌든 팟캐스트도 진행한 지 지금 꽤 시간이 돼가지고. 근데 사실 막 엄청 막 팟캐스트라는 컨텐츠의 어떤 특성상 뭔가 엄청 유명한 사람이 나오지 않거나 뭔가 되지 않으면 좀 이렇게 붐업은 언제적 얘기야 도대체. 뭔가 이렇게 딱 주목받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라고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제가 그 지난주에 정말 오랜만에 학교 선배가 밥을 사준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이러고 사실 그건 아니에요. 저희 공연을 보러 오셨어요. 문소문 엔젤리즘 바에서 공연을 정말 작게 하는 공연이었는데, 그걸 갑자기 거의 진짜 10년 만에, 거의 진짜 그 정도 만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너 사실 보고 있었는데 그냥 시간이 돼서 왔어 이래가지고 공연을 보고 재밌었다 이러고 가고, 그리고 또 연락이 와서 진짜 밥을 먹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사실 가기 전에는 뭔가 막 이상한 권유를 하는 건 아니겠지? 살짝 고민돼. 살짝 걱정을 했는데, 근데 이제 뭐 어쨌든 학교 다닐 때도 너무 성격이 좋았던 선배였고, 그러고 뭐 공연까지 보러 와주고 또 밥을 먹자고 하는 게 그 어떤 사람의 그냥 진짜 그냥 내가 궁금한 느낌이 좀 있어서, 그러고 이제 갔어요. 밥을 먹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팟캐스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자기 그거 몇 개 봤다고. 근데 막 자기는 어쨌든 좀 재밌대요. 이게 팟캐스트 이게 재밌고 사람들이 더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키워드를 잘 잡으면 막 이런 얘기를 조금 해줘가지고 또 제가 그 어쨌든 좀 저는 사실 굉장히 그 학교와 그 학과랑 별로 그렇게 어울리는 사람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제가 그 연세대 경영학과로 나왔거든요. 좀 웃기시죠? 연세대 경영학과로 나와서 근데 그 선배는 연세대 경영학과 나와가지고 그 회사를 CEO세요, CEO. 그래서 아 그런 사람이 그래도 재밌다고 해주는 거면 재밌나 보다. 그래서 어쨌든 캐릭터성이 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근데 어쨌든 그거를 보고 사람들을 더 끌어올 수 있는 생각? 그런 어떤 키워드를 잡아서 썸네일을 만드는 것? 그런 거를 조금 해보기는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은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 조언도 해주고 그리고 막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냥 저는 뭔가 저는 그럴 때 좀 재밌긴 하거든요. 내일인데 다른 사람들이 막 신나가지고 뭐 얘기하는 거 뭐 좀 재밌어요. 근데 그렇게 그냥 얘기해주니까 좀 재밌고 저도 좀 나도 팟캐스트 안 그래도 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떻게 뭘 더 해야 되지? 라고 모르겠는 시점에서 그래서 썸네일도 좀 이번에는 좀 재밌었죠. 재밌고 제목도 좀 자극적이죠. 이제 제가 그렇게 자극적인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생각을 얘기해 볼게요. 어쨌든 그런 계기가 있어서 약간 이렇게 좀 더 사람들이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좀 관심 있어 하는 주제와 그리고 저의 생각 전 항상 생각과 어떤 뭐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얘기해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에서 또 근데 제가 또 팟캐스트 시작하고 했을 때쯤은 문소문 작업에 집중이 있어서 남이 뭘 관심 있는지가 정말 궁금하지 않고 그 얘기를 하기 싫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또 그렇게 선배 또 만났고 또 이번 한 주 동안은 좀 재밌는 또 일들이 좀 있었는데 제가 다음 달에 대학교에서 특강을 나가게 됐어요. 오 재밌죠? 특강을 그 AI 예술 관련해서 어떤 수업이 있는데 그 소설가 작가이신 분이 교수님인 수업이서 거기서 이제 AI 예술, AI 매체, 대중 매체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수업을 하시는데 그분께서 이제 양말 빌려주는 노인 공연을 보시고 어쨌든 그 앨범 주제가 어쨌든 기술과 인간이기도 했고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또 이 AI 시대에서 좀 혼자 저 사실 지금 AI 많이 써보고 있거든요. 맨날 고통받고 있긴 한데 저는 조금 힘들어요. 하여튼 그 시대에서 또 어떻게 좀 제가 또 그 작품을 어떻게 썼는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특강을 나가서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실제로 대학교 가가지고 교수님 그 사무실에 가야 되나? 교수님 공간에 가가지고 그 미팅도 하고 좀 작가분들 이렇게 만나면서 서로 좋은 얘기하고 저는 약간 되게 꿈 같던 일이었어요. 왜냐면 어쨌든 그 책이랑 영화를 그 학창 시절에는 전 사실 그 음악을 좋아하긴 했는데 책 영화를 좀 더 좋아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뭔가 너무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막 제 음악 정말 좋다 그러고 저는 막 작가분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게 되게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또 인디 씬에 또 되게 돌풍적인 앨범이 하나 나왔죠. 그래서 해파님의 앨범이 또 너무 재밌게 들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거 작곡 공연하는 톤 스튜디오에서 되게 작은 셋으로 적은 인원을 두고 공연을 하는 그 공연에 그냥 갔어요. 가서 또 가니까 또 아는 사람 얼굴들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고 끝나고 해파님이랑 또 친구들이랑 좀 커피 타임 갖고 그래서 오랜만에 또 음악 얘기 좀 하고 그러고 나왔고요. 그리고 좀
그리고 또 방금은 브런치 모임에 뭔가 초대받아가지고 갔다 왔는데, 거기는 이제 카코포니 에이프릴's 파티에서 그 앨범 기억나시죠? 이제 또 4월인데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그 앨범 이제 비주얼 디렉팅 해주신 분과 같이 일했던 분들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밥 먹고 수다 떨었어요. 사실 막 이렇게 예술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생각보다 좀 뭐랄까 진지한 얘기보단 실없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저는 가끔 만나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매일매일 만나는 건 조금 사람 제가 워낙 내향형이라 힘들지만 이렇게 가끔 만나면 이렇게 반갑고 그렇죠. 그렇네요. 좀 그러고,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그 일본 가요. 제가 특가 항공권을 주어가지고요. 유류세가 완전 붙기 전에 엄청 싸게 구했거든요. 부럽죠? 일본에 가서 또 일본 뭐 할지 그런 생각들 하느라 되게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돌아다니는 그런 나날들을 보냈고, 또 다음 주보다 이번 주 꼭 올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부터 좀 릴스를 좀 해볼까 해요. 카코포니 음악 관련해서도 좀 활동을 해봐야겠다. 왜냐면 어쨌든 나는 더 알려줘야 하니까 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많이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것들을 좀 실현해보고자 여러 가지를 서칭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렇고요. 여러분은 한 주 좀 어떻게 보내셨나요? 날이 너무 더웠다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은 이제 월요일인데요. 갑자기 날이 너무 추워져가지고 뭔가 정신을 좀 못 차리겠네요, 저는. 하여튼 이렇게 날씨 많이 바뀔 때는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셔야 되고요. 건강이 최고기 때문에 항상 그걸 좀 신경 써주세요. 그럼 이제 잠깐 이 초반부에 제가 그 썸네일과 제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저도 인간이고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제가 진짜 고집센, 오늘도 브런치 먹으면서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정말 그 자신의 예술에, 자신의 세계에 집중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뭐 되게 대단한 일 같아요. 막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뭐 제가 그런 류의 인간이라고 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안 하는 것을 그 사람 안 하는 것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하는 것도 좋아하는 게 있고 그런 것들을 일부러 실행해보기도 해요. 하여튼 이번 주 그래서 제가 하여튼 하는 것과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많이 좋아하는 것, 많이 궁금해하는 것, 그것의 어떤 교차 지점을 좀 생각해보면서 그러면 이번 주 가장 하면 좋을 얘기를 뭘까를 생각했는데, 또 이제 코첼라가 근데 코첼라도 사실 한국인들이 막 엄청 많이 보지는 않지만 관심 있어 하진 않지만 올해에는 조금 관심이 있었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빅뱅이 이제 나오고, 그쵸? 막 리사도 막 좀 나오고, 그래서 코첼라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저의 감상과 빅뱅 무대 좀 재밌긴 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감상과, 그리고 내가 또 좋게 봤던 코첼라 공연들 몇 개 이렇게 소개해주고, 그리고 그거 보는 이 방구석에 이 창고에 있는 카코포니는 어떤 심정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재밌지 않을까 해서 그런 제목을 뽑아왔어요. 좀 시의성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코첼라 이제 빅뱅 무대가 좀 핫했어요. 사실 저는 빅뱅이라 그래가지고 설마 좀 범죄자인 분들까지 나오나 뭐지 막 이러면서 좀 사실은 별로 안 궁금했어요. 전혀 안 궁금했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근데 좀 빅뱅 이야기 하고 싶다 라고 생각했던 것은 바로 이제 대성님의 트로트 무대를 보고 저건 조금 나한테도 뭔가 왔다
저 무대에 대해서는 나도 조금 얘기하고 싶다 였어요. 그래서 빅뱅과 카코포니가 빅뱅에 대해 얘기한다고? 이거는 좀 웃긴 얘기긴 한데 그냥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아이돌을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부끄러워서 얘기 못하고요. 근데 어쨌든 빅뱅은 별로 안 좋아했어요.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막 사람들이 막 아티스트성과 뭔가 대중성 둘 다 잡아 뭔가 그걸로 막 얘기를 하는데 나는 봤을 때 저게 왜 아티스트성이 있다는 거지? 약간 이해를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대중성은 차라리 그럼 좀 더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는 게 낫지 않아? 이러면서 되게 그러니까 저한테는 어쨌든 뭔가 충족을 시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빅뱅의 팀이. 근데 또 그러면서도 웃기게도 이 노래 멜로디랑 가사는 너무 기가 막히게 이제 뽑으시니까 그래서 좀 근데 노래는 좀 솔직히 되게 재밌다. 이건 근데 좋아하는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긴 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또 너무 제가 어리니까 그냥 함부로 판단하죠. 저 요즘 아이돌 다 너무 열심히 하시잖아요. 열심히 정말 수련을 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제가 왈가왈부할 그런 건 아니라 생각하는데 그 당시 저는 그랬다는 겁니다. 중학교 때. 아무튼 빅뱅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좋아하진 않았고 뭔가 어쨌든 사람마다 끌리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데 빅뱅이 어쨌든 추구하는 또 권지용이나 뭔가 G드래곤이나 뭔가 대성, 뭐 태양 막 이런 분들이 어쨌든 좀 뭔가 매력 포인트를 이렇게 딱 들고 오는 것이 저한테는 막 엄청 별로 맛보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빅뱅은 나는 잘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게 좋아하고 있구나. 근데 또 들어보니까 좀 몸이 이렇게 흔들리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매력 때문에 또 좋아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큰 관심이 없던 사실 팀이었습니다. 그렇게 좋아해본 적도 없고. 대성님께서 뭔가 뭐지 그런 트로트 활동을 했을 때도 그냥 재밌게 사시네 였는데 이제 저는 코첼라에서 대성님께서 이제 빅뱅 무대는 그냥 뭐 평이하게 사실 했다고 생각해요. 뭐 그냥 여자 백댄서도 이렇게 두고 춤추면서 노래하고 뭔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예측 못했던 거는 오히려 코첼라에서 갑자기 빅뱅이 나온다 공연을 한다 약간 요게 예측 못한 포인트였고 그냥 공연이 이제 흘러갈 때는 뭔가 예측할 수 있게끔 하시는군 그래서 그렇군 이러면서 거기서도 저는 늘 빅뱅 분들 자기 잘하시죠 잘하고 막 저는 공감할 수 없는 매력 포인트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하는 걸 이제 봤는데 갑자기 이제 떼성님께서 이제 트로트를 막 하는데 막 날박이순 막 하는데 그 전에 막 영어 멘트도 진짜 웃겼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와 이거 너무 웃기다. 코첼라 가서 트로트를 할 생각을 하다니. 근데 어찌 보면 한국인으로서 내가 만약 트로트 노래가 있다면 무조건 해야 될 것 같긴 하다. 왜냐면 가장 나답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로 승부를 봐야지만 저는 되는 코첼라 무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모든 아티스트들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잘하고 너무 대단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무대에서 거기서 사실 내가 그 사람들처럼 잘하려고 하면 약간 답이 없어지는데 내가 가장 잘하는 거 그리고 나만 갖고 있는 무기를 들고 나가면 되는 건데 근데 거기서 사실 그런 생각을 당연히 모두가 예술가라면 모두가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트로트를 진짜 가지고 나왔다는 거는 그리고 거기서 어쨌든 막 영어가 막 유창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막 귀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한 다음에 막 한다는 건 저는 정말 되게 되게 잘한 일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좀 이 아티스트들이 이 멋이라는 것에 경계를 조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티스트는 되게 멋있어야 돼요. 왜냐면 나는 삶을 나의 방식대로 사는 거니까 그걸 이제 당연히 옷으로도 생긴 거로도 모델에서 모든 걸로도 이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가장 아티스트가 보여줘야 될 것은 삶을 사는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트로트를 코첼라에서 부른다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근데 그 태도가 막 내가 관심 받고 싶어서 갑자기 그냥 막 이상한 걸 했어가 아니라, 그것도 맥락도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대성님께서는 날바 기수는 유명하잖아요. 너무 유명하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실제로 지금 트로트 붐이고, 그래서 그런 맥락과 그리고 약간 대성님 성격 자체가 약간 유쾌하고, 그래서 자신의 매력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를 이렇게 선택해서 잘 내비춘 게, 저는 그게 되게 너무 재밌고, 그리고 그 보는 사람들한테도 너무 웃겼을 것 같고 너무 신기했을 것 같고 다른 아티스트들이 주지 못한 어떤 거를 줬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제가 갑자기 카고프냐 코첼라 무대 서요. 그런데 내가 트로트를 하면 그 좀 이상한 거겠죠. 근데 맥락 속에서, 그리고 가장 어쨌든 간에 한국인의 정체성이 저는 코첼라 가면 더 생겨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그거를 그 지역의 특수성을 그리고 무조건 가지고 그 해외 무대에 나갔을 때는 한국이든 모든 아티스트들은 그래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면 특히나 여러 각국에 이제 오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 한국 하면 K-pop, 그래서 K-pop을 빅뱅으로 보여주고, 그런데 한국은 근데 이것도 난리 나거든. 그리고 나 이런 정체성도 있거든 하면서 트로트를 딱 보여주는 게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사실 트로트를 만약 코첼라에서 보여준다고 막 다른 팀이 막 어떻게 갑자기 했으면 굉장히 국뽕스럽고 좀 불편하고 이랬을 것 같은데, 빅뱅 대성님께서는 너무 재밌게 하셔가지고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빅뱅이 코첼라 무대 서는 거를 또 볼 줄은 몰랐는데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아이돌 좀 좋았던 무대를 언급하자면 태민님은 제가 좀 사실 아이돌 중에서도 좀 타고나신 분 같다 해서 좀 유일하게 조금 좋아하는 분인데, 태민님, 페민님도 되게 무대를 끝내주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태민님의 어떤 그 동작의 어떤 뉘앙스가 좀 아름다운 것 같아가지고 좀 좋아하는 편인데, 코첼라에서도 그거를 또 보여줄 수 있어서 굉장히 또, 그리고 케이팝스러운 무대를 하면서도 사실 좀 큰 무대 갔는데 약간 그 라이브가 조금 아쉽거나 뭔가 아니면 너무 그 무대와 관객과 그런 결합이 좀 안 되고 정말 뭔가 인형처럼만 뭔가 하는 느낌의 무대들도 좀 있었어서, 막 유명하신 분들도. 그래서 좀 뭔가 아쉬웠던 무대도 있었는데 사실 이전은. 근데 태민님은 정말 잘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좀 좋게 봤던 무대를 몇 개 이제 인상 깊었던 게 그때 FKTX 여러분 보셨나요? FKTX 그러면 전 정말 무슨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어쨌든 자신의 인생의 역사를 그대로 무대로 올리시는 분 같아요. 자신이 댄서였던 그것을 그대로, 그리고 자기 어떤 클럽에 자기가 주는 의미, 자신이 그리고 여성으로 사는 것,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가치를 그리고 그 FK 트윅스만 또 살 수 있었던 그 삶을 그냥 그대로 이제 무대로 이제 옮겨서 정말 독보적이고, 그리고 그거를 진짜 얼마나 연습하고 얼마나 매일매일 수련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몸만 봐도 이렇게 딱 근육질 이렇게 딱 잡힌 이 몸만 봐도 그 몸과 어떤 노래 실력은 당연하고 그거는 이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다음에 동작, 퍼포먼스, 그리고 막 폴댄스도 하시고 저도 당연히 영향을 받았고요. 그 무대를 보면서 정말 멋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정말 다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또 유난히도 기억나는 거지 몇 개 얘기해주면, 사브리나 카펜터도 진짜 언급이 많이 됐죠. 사브리나 카펜터 무대는 저는 이게 프로덕션이 진짜 지질나게 끼면 이 정도의 무대까지 할 수 있구나, 이 정도까지 되는구나. 전 좀 그때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 공연 월드 투어 돈 거를 콘서트를 영상을 이렇게 라이브 영상을 찍어서 그거를 상영을 한 적이 있어요. 영화로 개봉을 해가지고. 저는 사실 테일러 스위프트랑 취향이 이렇게 맞진 않는데 궁금해서 좀 보러 갔어요. 그러니까 팝스타가, 그것도 세계유리 팝스타가 월드 투어 자신의 브랜드를 걸고 돈의 제약을 전혀 안 받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다 구현한 무대는 대체 어떤 것일까가 좀 궁금해가지고 그거 봤을 때도 와, 자본이 들어가고 프로덕션이 이렇게 빵빵하면 이런 걸 만들 수 있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좀 했고, 사실 좀 팝스타들이 어쨌든 그런 걸 하는 거에 좀 관심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빌리 엘리시도 보러 갔었고, 뭐 하여튼 내한 왔을 때도 웬만하면 좀 보러 가는 편입니다. 되게 유명한 팝스타들. 근데 테일러 스위프트 때도 와, 진짜 돈이 많으면 저런 걸 할 수 있구나 생각했는데, 사브리나 카펜터도 와, 좀 충격적이었어. 돈이, 그리고 정말 일을 잘하고 정말 그 구성을 잘 짜여진 프로덕션이 만나서 이렇게 완성도를 높인 무대는 이런 거구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까지 이제 가면 이제 완성도가 이제 높아지면 진짜 예술성도 생겨버리거든요. 거기서 저는 되게 놀랍고, 그리고 사브리나 카펜터 전 볼 때마다 뭔가 좀 가수보다는 약간 배우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이상하게 이번 무대 구성을 그래서인지 저는 사실 그분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유명한 노래 몇 개를 알 뿐이지 전혀 모르는데, 네, 이번 무대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배우처럼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뭔가 내가 원래 느꼈던 그런 감각이 좀 다른 분들한테도, 그 프로덕션 하는 분한테도 있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영화적으로 무대를 구현을 했고, 그리고 사브리나 카펜터 되게 배우적으로 존재를 했거든요. 그리고 무대 구성도 영화 씬이 바뀌듯이, 아니면 좀 연극적으로 좀 씬이 바뀌듯이 계속 바뀌면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진짜 그 돈을 진짜 딸이 부어가지고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프로덕션,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막 자동차를 타고 등장을 하고, 자동차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자동차가 막 분수가 되고 이러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좀 되게 재밌게 봤다. 그리고 또 한 개 마지막으로 또 하나 꼽자면, 데이비드 번 공연이 저는 되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원래 그렇게 막 잘 아는 가수는 아닌데, 코첼라 보면 늘 그런 것 같아요. 다 유명한 분인데 저는 사실 타인한테 이렇게 관심이 없어서 그냥 들어본 이름이네 하고 이제 재밌겠다 하고 이제 보는 스타일인데, 데이비드 번 무대가, 데이비드 번이 장기하 분님께서 이거 춤 약간 영향을 받았다는 그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것 때문에 조금 약간 화제가 됐던 또 인물인데, 저는 뭐 그것 때문에 본 건 아니고 그냥 그 썸네일 사실 좀 재밌고 그래가지고 좀 봤는데, 뭔가 너무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여주고 남은 것들은 다 싹 버리는 느낌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사실 버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일례로 마이크를 들잖아요. 왜냐면 마이크를 드는 게 어쨌든 그게 그 마이크로 해야지 어쨌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보컬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여기 붙이는 핀 마이크 이렇게 붙여가지고 뭐라 그러지? 붙여가지고 하는 마이크를 사용하시는데, 왜냐면 움직여야 되니까, 춤 춰야 되니까.
근데 막 어쨌든 간에 우리는 막 생각하잖아. 아, 뭐 그런 마이크를 쓸 거면 완전 춤을 잘 추고 막 대단한 막 그런 모든 거에 막 춤이 막 강점인 사람. 근데 그 사람은 그거 하기보다는 그냥 거기 무대 위에 올라온 모든 사람들이 그냥 움직이고 같이 움직이는 게 당연한데 뭔가 불필요한 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마이크를 없앴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어쨌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면 마이크를 핀 마이크 당연히 이걸로 받는 게 더 음질이 안 좋긴 할 텐데, 아니, 좀 문제가 생기긴 할 텐데. 근데 이 마이크를 버렸다는 것 자체가 진짜 그 무대 위에서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악기 하시는 분들도 뭐 드럼도 뭐 이렇게 하고 피아노도 막 그냥 이렇게 들고 하는 걸로 하고 모든 악기들이 그냥 다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해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그러기로 마음을 먹었고, 당연히 앉아서 연주하는 게 더 잘 칠 텐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서 그냥 그렇게 한 것? 그래서 되게 단순하고 심플해서 좀 뭔가 좋았어요. 그래서 더 강하게 이렇게 뭔가 무대가 기억에 남는. 그래서 이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거기 무대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 재밌다. 저런 무대도, 그러니까 사브리나 카펜터처럼 엄청 막 화려하고 뭐가 엄청 많은 무대도 좋지만 무언가 많이 빠진 무대도 좋다. 그러니까 모든 거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마다의 정답은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코첼라 무대 보면서도 들었어요. 그리고 코첼라 무대에서 많은 아티스트들이 자신에게 가장 맞는 답을 찾기 위해서 되게 노력한 게 느껴졌고, 그게 돈이 많든 적든 그 무대 규모가 더 크든 적든 대부분의 아티스트들이 그거를 해내는 상태로 이제 코첼라 무대에 딱 올라서 너무 멋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너무 그걸 보면서 한동안 되게 행복하게 나날들을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그 뮤지션으로서 난 감상자이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나는 그럼 한국 인디는 대체 뭐 했냐? 코첼라에 지금 빅뱅이 서는데 한국 인디 뭐 하고 있나?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해야겠죠. 한국 인디는 저는 일단은 그것을 보면, 코첼라 무대를 보면서 나를 잃지 않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큰 무대에 사실은 너무 서고 싶다는 생각을 일단 했고요. 너무너무 서고 싶다. 근데 뭔가 되게 무언가를 따라 해가지고 어떻게 인기를 얻어서 주어질 일단 자리가 아니고, 만약 나한테 주어진다면 나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신만의 정답을 찾아서 그 답을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그 아티스트들끼리 경쟁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았고, 저도 그리고 그 아티스트의 무대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지도 않았어요. 그냥 모두가 자신이 주어진 무대에 너무 몰입하고 심취하고 이 경험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저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현장에서도 또 이렇게 먼 나라에 있는 나한테까지도 이렇게 전달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동적인 일이고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살아도 그리고 그게 나의 강점이 되는구나. 대성님의 트로트 무대처럼 나만 가지고 있는 강점, 그런 것이 나도 뭔지, 아마도 내가 평생을 나의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분명히 내가 예술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큰 무대를 한국 인디 뮤지션들 분들도 다 같이 이렇게 꿈꿔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래야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가 생기니까. 그리고 나도 해외에 내년에는 무조건 뭔가 그냥 러프하게 이렇게 도는 거 말고 제대로 나가보고 싶다. 특히 문소문 공연 끝나고 진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거 진짜 해외에서 하고, 아까 브런치 먹으면서도 이거 진짜 베를린, 런던 클럽에서 그냥 공연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그냥 들었어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나도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들을 잘 만들고, 그리고 나의 강점들을 잘 이렇게 가져와서
코첼라에 가야겠다. 한국 인디 뭐 하고 있었냐면요, 코첼라에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딱 가야, 나 무대에 서야겠어 이렇게 다짐하게 만들었어요. 한국 인디 딱히 한 건 없지만 의지, 마음의 불꽃을 심었다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팟캐스트가 뭔가 나중에 파묘되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당장 큰 무대에 막 가야만 해 이런 거보다는 저는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떤 형태가 됐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무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너무 소중하고, 그리고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가 제가 내린 어떤 결론이었고, 그치만 어쨌든 나의 나만 걷는 이 길에 코첼라가 좀 끼면 좋긴 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인디도 어쨌든 그래도 진출을 좀 해외로 이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뭔가 좀 더 기회가 자꾸 생겨서 더 한국에도 정말 다양하고 재밌는 아티스트가 많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의 인디도 그리고 카코포니도 몽소몬도 좀 해외로 코첼라로 좀 가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한국 인디는 근데 코첼라 무대 어쨌든 가려면, 아니면 코첼라 무대에 만약 간다 해도 좋은 무대를 선보이려면 막 너무 막 계산적으로 막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가장 나와 잘 맞는 옷을 입고 나와 잘 맞는 음악으로 내가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형태로 좀 이 모든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하여튼 한국인이 뭐 하고 있나 답변이 좀 안 된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뭐 하고 있나요? 뮤지션 분들 좀 듣는 것 같은데, 제 팟캐스트. 코첼라 함께 나가기 우리 챌린지라도 해야 되나? 그 외에 또 좋았던 무대 있으면요, 저한테 코첼라 이거 안 보신 것 같은데 이거 좀 보세요 라고 좀 댓글 달아주시든 DM 주시든 좀 그렇게 해주세요. 하여튼 뭐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뭐 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듣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주에 올 예정인데요. 다음 주에는 또 게스트가 있어요. 제가 그래도 무예중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많이 초대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계속 가져보려고 하는데, 다음 주는 또 좀 재밌는 또 예상치 못한 분야의 분이 오십니다. 제가 또 그냥 덥석 섭외했거든요. 다음 주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한 주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일본 아까 말했듯이 도쿄 여행을 좀 갔다가 게스트분이랑 하는 그 화를 일단 공개하고, 도쿄 갔다 온 얘기는 그 다음 주에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또 만나요. 안녕.